네, 안녕하세요. 주식 알아요 본다 장희선입니다. 자, 어김없이 돌아온 수요일 밤 가치 투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윤유석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내용입니다. 저도 이번 주 강의를 굉장히 기다렸는데 오늘은 가치 투자할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지난번까지는 일단 가치 투자에 대한 개념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이제는 좀 실전으로 좀 접근하려고 네,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준비 단계였다면 오늘은 조금 더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결국 이 투자의 시작점은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건지 이걸 정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대표님이 좋은 기업이란 돈을 잘 벌고 또 앞으로도 잘 벌 수 있는 기업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실적 발표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좋은 종목을 발굴해야 되고 네. 그 좋은 종목이라는 개념은 결국 돈을 잘 버는 기업인데 그렇죠. 그 돈을 잘 번다는 것을 어디서 확인하냐? 실적 발표율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적 발표율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는 시점도 실적 발표일이지만은 네.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적을 발표하는 게 1년에 딱 4번이에요. 4번 중에서 실적 하나만 망가져도 1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꼴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올해도 지금 주가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올해 실적에 대한 투자 지표가 내년도 4월 달에 바뀌어요. 즉 가장 중요한 게 PER, 보통 네네. ROE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게 올해 실적이 내년도에 바뀝니다. 그러면 내년도 투자하는 관점에서 뭐야 이 종목 안 좋네 별로. 그래서 내년까지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을 새롭게 사거나 혹은 기존 종목을 계속 보유할지의 여부를 실적 발표일에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네. 개인들이 이 날짜를 몰라요. 이게 저한테는 어떤 걸로 들리냐면은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데 네. 대입 학생이에요. 대입을 가려고. 수능 날짜가 언제야 물어봤더니 몰라.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럼 주식 투자자에게 당신 주식 투자를 왜 하냐? 돈 벌려고. 근데 실적 발표를 몰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성공하기 어려운 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날 1분기 실적, 자, 네. 3개월 뒤에 8월 15일 날 2분기 실적, 3개월 뒤인 11월 15일 날 3분기 실적,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다음에 3월 말일이 4분기 결산 실적이 나옵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저도 좀 뜨끔하네요. 이 실적 발표일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놓치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다 일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이 분기 실적을 분석하고 좀 평가를 할 때 뭐 기존에 YOY 성장률도 있고 QOQ 성장률도 있잖아요. 뭐 전년 동기랑 비교를 하는지 아니면 그 직전 분기와 비교하는 게 맞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통은 그 산업이라는 게 네. 그 계절적 특수성이 있어서 성수기 비수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하고 비교하는 게 일반화돼 있지만은 네. 가령 예를 들어서 빙그레 같은 기업은 3분기 여름 성수기가 극성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4분기 실적이랑 비교하면은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 동기하고 비교하는 게 맞는데 네. 가끔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특정 기업이 해외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실적이 막 나오는데 네. 그럴 때는 계절적인 특수성보다는 이 분기 실적에 대한 흐름이 중요하고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대규모로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 그럼 그 수혜를 받는 장비 업체가 있을 거예요. 걔들은 이제 계절적 특수성 상관없이 분기별로 실적 추이가 나오기 때문에 분기 실적이 만약에 꺾였다. 네. 그러면 이거는 좀 주가 하락의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전기하고 비교하는 거죠.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년 동기랑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만 어떤 업종별 또 기업의 특수성, 계절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는 전분기랑 비교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들의 실적을 이렇게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대표님. 어떤 꿀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 말씀 좀 드려볼게요. 아마 투자자들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네. 2013년도부터 전수 조사를 했어요. 네. 전 종목을 다 조사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그 전에 어떠한 자료, 어떠한 뉴스를 봐가지고 좋은 종목이 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살까 말까 망설이는데 항상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 게 이게 최선일까? 이 종목 말고 더 좋은 종목들이 뒤에 숨어 있는데 네. 내가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이 종목을 사는 것은 이거는 조금 기회를 잃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 아마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그래요. 어차피 종목을 발굴할 거 좋은 종목이 아니라 제일 좋은 종목을 산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 그러려면은 실적 발표가 되는 그 종목 전체 종목을 전수 조사를 하자. 네. 그러면 일단 업종에 대한 이해도와 기업들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공부도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맞다. 근데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걸 다 한다고? 이제 너무 이런 많죠. 거잖아요. 네. 진짜 많아요. 제가 이제 그걸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공개하기 싫었는데. 왜냐면 네. 이게 무료 사이트인데 아. 이게 공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게 되면 이게 네. 유료화가 될까 봐 계속 아. 걱정이에요. 네. 저하고는 상관없는 회사입니다. 상장기업인데 네. FN 가이드 네. 그리고 실적 속보라고 구글에서 검색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걸 찾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어딘지 몰라서 못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은 화면이 하나 딱 나오는데 우리나라 상장기업 2,800개가 다 나옵니다. 근데 왼쪽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진짜 중요한 거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딱 나옵니다. 오. 이 성장률을 구하는 걸 일일이 구하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성장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오른쪽 표에 나와 있는 성장률, 마이너스 성장률도 있고 플러스 성장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보시고 그리고 위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다운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PC에 엑셀에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업종별로 또 소팅을 해가지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 없는 업종은 제거하고 좀 익숙한 업종은 종목마다 비교를 하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게 전 종목을 전수할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증권사 HTS의 조건 검색이 있는데 네. 그거는 전년 동기 대비 몇 프로까지 성장을 했느냐.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저 같은 경우는 한 10% 이상 성장한 기업만 별도로 이제 하는데 좀 단점이 있어요. 네. 업데이트가 너무 늦어요. 아.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성격 급하신 분들 네. 실적 나오자마자 빨리 확인하실 분들은 아까 FN 가이드의 그 실적 속보를 보시는 네. 게 훨씬 낫습니다. 오, 이런 사이트가 있었네요. FN 가이드 실적 속보라는 사이트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뭐 실적과 기업과 성장률까지 다 비교를 해서 종목을 골랐다면 바로 매수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죠. 왜 그러냐면은 실적이 증가했다는 것이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이 실적이 우발적인 실적, 네. 일회성 실적이면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구조적인 성장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1분기잖아요. 네. 올해 연내 내내 성장을 하고 내년도 내후년도에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게 진짜 발굴이거든요. 이제 가치 투자는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몇 년 뒤까지 내려다 봅니다. 이제 그런 종목을 발굴하는 이유는 이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또 하나 가다가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이 안 좋을 때. 네. 장이 안 좋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 기업은 구조적 성장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충분히 주가를 크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발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 원인, 결국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는 건지 어떤 외부적인 변수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성장인지 혹은 일시적인 하락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인도 혹시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이제 깊게 들어가는 건데 네. 많은 분들이 저는 그래요. 이제
가치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남들 얘기 듣지 말고 네. 본인 스스로가 좀 자료도 수집하고 공부도 하시고 네. 직접 회사에다가 전화 걸어서 묻는 걸 권고하는데 그 전에 일단 실적 좋은 게 일단 숫자적으로 딱 나온 기업이 있어요. 네. 내가 좀 익숙한 산업이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실적이 왜 좋아졌는지 원인까지 알려면요. 일단 전자 공시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 종목명을 검색하신 뒤에 그러면은 최근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 중에서 뭐를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되느냐?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보고서라고 있어요. 네. 앞단에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네. 사업 보고서. 그건 분기별로 나오는데 최근 보고서를 좀 봅니다. 거기서 보면은 기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 재무제표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넘어서 네.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 우리는 원재료를 뭘 쓰고 있고 판매 가격은 어떤 거고 거래처 매장은 어디 채널에 있고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것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 친구한테 주가 꼬랑지 잡는 사람 아니다. 우리는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 회사에 대한 사업을 일일이 봐야 된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진 원인이 거기서 실마리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가령 수주 기업이다. 그러면 수주 잔고가 점점 증가하는 기업은 미래 실적이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진 원인이 일감이 많이 들어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프랜차이즈 체인점이다. 체인점 숫자가 전년 대비 10개가 늘었네, 20개가 늘었네. 이런 것들은 실적 좋아진 원인이 체인점 숫자가 증가한 거고 따라서 이 추세로 가면은 다음 실적도 좋아질 게 뻔하고 또 하나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네. 보통 그러면은 고마진 제품의 판매량이 증가를 했거나 보통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됐을 때 그 가격이 높거든요. 신제품이 잘 팔리거나 그럼에도 모른다? 그때 회사에다 전화 오십시오. 그 개인분들이요. 네. 주주는 회사에다가 얼마든지 전화를 걸 수 있어요. 네. 걔네들이 안 받아서 문제지.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왜 떨어졌냐 뭐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데 그건 자기 책임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주식 담당자들이 이 분기 보고서나 이런 걸 작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작성한 걸 가지고 질문하면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알려드리기 좀 자기들도 모르니까 뭐 하지만은 네. 이 부분에서 실마리를 잡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면은 굉장히 좀 친절하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네. 저도 그런 식으로 전화를 좀 자주 네. 하는 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알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자공시를 일단 본 다음에 보고서 위주로 좀 보다 보면 실마리를 좀 얻을 수 있겠다. 뭐 전화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고 같이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실적도 봤고 뭐 원인까지 파악을 한 이 종목을 또 적절한 시점에 매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 매수하는 타이밍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 기왕이면 사실 싸게 사서 뭐 높은 가격에 팔면 그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요 방법은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사람들이 이제 매수 타이밍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다 수십 년간 들었는데 네.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는 게 못 잡으니까 그렇죠. 매수 타이밍을 못 잡으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어떻게 잡냐면은 실적과 비교합니다. 네. 이제 실적과 그리고 또 이제 자산 가치와 비교를 해요. 여기서 팁을 알려드릴게요. 싸게 살 수 있는 팁. 네. 계산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보통 증권 포탈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고 네. 증권사에도 HTS에도 있어요. 거기 뭐가 있냐면은 PER, PBR 뭐 이것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최근 5년 동안에 그 숫자가 나와 있어요. 이제 2021년도부터 최근까지. 그럼 연도별로 약간 달라요. 어떤 건 높은 게 있고 어떤 건 낮은 게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낮을수록 저평가라는 네.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평균값보다 지금 현재 PR이 낮거나 PBR이 평균값보다 5년 평균값보다 낮거나 그때 사면은 저평가 때 사는 겁니다. 더구나 이제 이 기업이 지금 실적이 좋아진 기업이잖아요. 네. 좋아진 기업인데 5년 평균보다도 PR이 낮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싸게 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눈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오,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좀 네. 이용해요. 근데 저평가됐다는 게 조금 궁금한 게요. 이렇게 뭐 실적도 좋고 사업 구조도 좋은데 저평가됐다는 게 조금 이럴 수가 있나 싶기도 한데요. 그 실적이 좋아졌는데 어떻게 네, 저평가가 네, 되느냐.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시장이 아니거든요. 비싼 종목이 더 비싸지고 싼 종목이 더 싸지고 오. 이런 시장이고 네. 또 국내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게 된다면은 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매년 상승과 하락 이 반복이 되게 있는데 이 폭이 되게 넓어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도 지수가 좀 떨어지게 된다면 최근에 증시 자금이 액티브형이 아니라 지수 추종형 자금인 네. 그 패시브형들이 많기 때문에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주가 조정이 있으면 같이 감염이 된다고 표현해요. 저희끼리는 같이 감염이 돼가지고 수급 이슈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최근 이슈를 볼게요.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증시 자금을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다른 기업들이 지금 1분기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오고 앞으로도 좋을 기업들도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소외를 당해가지고 나 삼성전자 주식, 하이닉스 주식 없는데 내 종목만 떨어졌다 속상해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좋은 종목을 들고 계시는데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오히려 그냥 버티시거나 아니면은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은 네. 나중에 주가가 반등할 때 그때 조금 비중을 좀 더 확대하시면 나중에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결국 이 주가가 저평가됐다라는 부분은 외부 변수에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먼저 설명을 주셨고요. 저희가 이렇게 대표님 말씀처럼 이 기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뭔가 신뢰가 있다면 이건 오히려 기회로 봐야 하는 타이밍일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을 네, 하면 될 그럼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매수하는 타이밍, 뭐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을 위주로 알아봤는데 이걸 매도하는 시점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기준도 좀 있을까요? 사실 가치 투자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엄청난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저는 네. 한국형 가치 투자 쪽에서 산업 자체가 네. 우리가 제조업이 많다 보니까 설비 투자에 대한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장기 투자가 솔직히 좀 어려워요. 조금만 돈을 벌 때쯤 되면 또 생산 규모를 엄청 넓혀가지고 감가상각비 쏟아지고 인건비 쏟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워서 저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다른데 네. 제 성향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적정 주가를 연간 적정 주가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에 근접을 한다. 그러면 그때 팝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파는 거는 꿈이고 네. 그러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고 그냥 적정한 싸게 사서 적정 가격에 도달했다 그러면은 기관보다는 좀 빨리 빨고 싶어가지고 근접하면서 좀 파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야, 그러면 뭐 매년마다 종목을 팔기만 하고 그러면 살 때는 또 새로운 종목 아니요. 저는 팔았던 종목을 다시 삽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 종목을 함부로 사지 않아요. 이제 네.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극도의 가성비뿐만 아니라 시장 지배력을 굉장히 높게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1등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작은 분야라도 1등 종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종목을 편입을 굉장히 힘들게 해서 샀어요. 그래서 그 종목이 목표 주가에 도달해가지고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을 반드시 모아둡니다. 왜냐하면은 저의 주식 투자의 모든 지적 재산이 그 종목에 다가 있어요. 매도했던 종목에.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에 종목이 있는데 종목의 30% 이상이 2년 전에 매도했던 종목들이 대거 다시 다 들어왔어요. 저는 그 종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네. 경험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기업은 우리나라 최고의 가치주들이거든요. 이걸 한 번 팔고 버릴 수는 없으니까 네. 그 종목을 계속적으로 돌려가면서 마르고 다를 때까지 제가 네.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되 일단은 매도하는 기준은 적정 주가를 산출해서 그 그럼요. 기준을 세운다. 이렇게 명확하게 가이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한국형 가치 투자는 장기 보유하기가 사실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장기 보유해도 되는 종목에 그래도 좀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제 기준을 말씀드리게 된다면은 네. 뭐 경험적으로 사람마다 좀 느끼는 바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세상이 변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세상은 변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소비자들도 변해요. 과거에 마트 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온라인에서 쇼핑을 네. 하잖아요. 그리고 또 산업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데 저는 그 변화의 그 길목에 서 있는 종목 그걸 노립니다. 과거 이제 2차 전지가 한번 그랬죠. 지금 2차 전지는 이제 식상해졌죠. 네. 근데 그때 당시는 엄청난 거였잖아요. 지금은 전압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령 옛날에는 전기를 쓰는 게 가전제품이었잖아요. 네. 근데 가전제품은 집에 얌전히 있잖아요. 그리고 뭐 충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열이라든지 내화학성 이런 거에 노출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걔들이 지금 바깥에서 지금 달리고 자동차처럼 달리고 네. 드론처럼 날아다니고 있고 로봇처럼 뛰어다니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파워를 어디서 갖고 오냐? 그럼 전압이 바뀐다는 얘기는 저전압에서 고전압으로 바뀌게 된다는 건 소재의 변화가 극심하게 일어날 거예요. 아직 근데 일어나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그쪽에서의 1등 기업들 네. 그리고 각종 모든 것들이 자동화로 지금 변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1등. 근데 여기서 이제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게 그 길목에 서 있다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높은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1등만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옛날엔 1등 있으면은 네. 얘 잡으면 되겠다 이랬는데 2등하고 3등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다니까 같이 점유율을 갉아먹고 다 끝나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라 거의 독점적인 압도적인 기업을 잡아야 됩니다. 국내 유일 이런 기업들을 찾으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 몇 개를 잡았거든요. 네, 근데 네. 이런 기업들은 못 팔죠. 그래서 저도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이러네요. 이 종목은 적정 주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팔 수가 없습니다. 들고 가시죠. 네. 그래서 들고 가는 그런 종목들은 좀 그렇습니다. 아유,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새로운 변화에 서 있는, 새로운 변화 길목에 서 있는 기업들을 좀 보자.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그런 업종을 한 가지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쪽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종목 전수 조사를 하는데 네. 종목 하나 다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네. 내가 잘 아는 분야가 있고 모르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산업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소비재 쪽이 있고 생산재 쪽이 있어요. 네. 굳이 제가 추천을 하자면 경험상 네. 소비재 쪽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무조건 유리합니다. 오. 이게 부분이. 네. 왜냐면은 우리가 소비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재 같은 경우 우리가 살 수도 있고 네. 입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먹을 수도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제품이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굳이 누구한테 물을 필요도 없어요. 직접. 내가 쓰고 혹은 내 친구들이나 내 가족들한테 물어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내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확신이라는 게 있죠. 예전에 어떤 약국 주인이 있었는데 약사죠. 그분이 제약주만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자산을 많이 불렸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환자들이 오면은 그 처방을 갖고 오잖아요. 네. 그럼 의사들이 처방하는 거잖아요. 그때 알았던 거예요. 최근에는 어떤 약들이 처방 건수가 증가한다는 그 데이터를 스스로 알기 시작하면서 그 제약사 주식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자기 현업에서 또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예전에 이제 직장 다니고 네. 사업도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현업에서 이해도가 높은 산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굳이 그게 없다면 저같이 그런 게 없다면은 산업재보다는 소비재가 낫고 소비재를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소비재도 내구 소비재가 있고 비내구 소비재가 있습니다. 네. 이 뜻은 내구라는 것은 내구성이 좋아서 오래 쓴다는 얘기예요. 내구성이 없는 게 더 좋습니다. 교체 주기가 빠르니까. 가령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10년마다 바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패션 자파라고 볼게요. 옷과 신발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전혀 다릅니다. 옷은 내구 소비재 쪽에 있어가지고 네.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새로운 옷을 안 바꿔요. 왜? 네. 장롱에 옷이 있는데 왜 또 바꿔? 허나 신발은 미창이 닳잖아요.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굳이 선택을 한다면은 비내구 소비재가 낫다. 면도기를 사는 것보다 면도 날을 사는 게 낫고. 이제 이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산업재 쪽에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반도체 장비보다는
안정성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수요가 꾸준한 소재 쪽이 낫다. 이건 사람의 성향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소비재 쪽에 대해서 대표님의 직접 사례까지 좀 들어봤고요. 그 안에서도 분류를 해보자면 이제 비내구 소비재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본인이 몸을 담고 있거나 좀 잘 알고 있는 분야도 같이 살펴보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주셨는데 저희가 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주신 적정 주가에 관련된 얘기는 다음 주에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실 것 같은데 한 주만 또 기다리시는 동안 우리 대표님이 준비해주신 선물을 먼저 조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선물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치 투자를 실전 투자 측면에서 종목을 소위 이제 분석한 게 좀 있어요. 그 영상을 앞으로 좀 남길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영상을 남기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남겼는지. 그때 여기 자막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전화를 주시면은 여러분 휴대폰 문자로 그쪽 정보가 아마 가게 될 겁니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봐도 뭐 전수조사까지 하셨다니까 기업에 대한 분석이 얼마나 빵빵할지 기대가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매주 수요일 밤 찾아뵐 테니 다음 주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